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10월 18일 동시상장으로 진행이 되는 인스피언과 YJ링크의 최종 유통 물량과 필수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입니다. 10월 18일 금요일 인스피언과 YJ링크의 동시상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거의 매일 상장이 이어지는 대상장의 시대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이어서 우리사주조합 실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스피언의 우리사주조합 실권을 확인해 보면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은 모두 청약이 되었고 최종 배정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에 실권은 없었습니다. 인스피언의 정규직 직원 수는 102명이고 평균 연봉은 4,871만원입니다. 우리사주조합 1인당 평균 배정 규모가 약 619주 742만원입니다. 규모가 크진 않기에 우리사주조합 실권이 없는 것은 악재가 아닌 정도로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기관투자자 실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요 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모두 청약을 하였고 최종 배정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기관투자자들의 실권도 없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청약자 배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피언의 균등 배정 주기수는 0.84주였습니다. 따라서 청약하신 분들 모두 배정을 받지 못했고 대다수인 86.74%만 주식을 배정받았습니다. 이어서 YJ링크입니다. YJ링크는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이 없어 실권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YJ링크도 기관 투자자들의 실권은 없었습니다. YJ링크는 균등 배정 주의수가 1.71주로 한 주보다 많았습니다. 따라서 청약하신 분들은 모두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인스피언의 최종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피언은 공모가 12,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1217억 원입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입니다. 인스피언의 상장 시가총액을 이전 상장 종목들과 비교해보면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스마트레이더 시스템보다 조금 더 크고 하스, 이닉스보다는 조금 작은 시가총액입니다. 인스피언의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합격 신청은 2.98%밖에 되지 않았지만 추가 의무보유 합격 배정 비율이 평균보다 4배 이상 높은 1143.94%나 되었습니다. 그 결과 최종 의무보유 합격 배정 비율은 34.09%입니다. 기간별 의무보유 합격 배정을 살펴보면 장기인 6개월, 3개월에 대부분의 의무보유 합격이 배정되었습니다. 인스피언의 의무보유 합격 배정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훌륭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무보유 합격이 대폭 배정됨에 따라 이전 유통 가능 비율이 23.21%에서 17.75%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의 유통 가능 금액은 216억 원입니다. 이어서 YJ링크의 최종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J링크의 공모가 12,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은 1,707억 원입니다. 보통 정도의 규모입니다. YJ링크의 상장일 시가총액을 이전 상장 종목들과 비교해보면 레뷰 코퍼레이션, 포스뱅크보다는 조금 더 크고 이엔셀, 버넥트, 제닉스보다는 조금 작은 시가총액입니다. YJ링크는 수요 예측 당시 0.43%의 의무보유 합격 신청밖에 없었고 추가 배정 또한 평균보다 낮게 배정되어 최종 의무보유 합격 배정 비율은 0.76%가 되었습니다. 기간별 의무보유 합격 배정을 살펴보면 장기인 3개월, 6개월 비율이 더 높긴 하지만 전체 비율이 매우 낮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YJ링크의 상장일 최종 유통가능 비율은 24.89%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가능 금액은 425억 원입니다. 이어서 주체별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피언의 상장일 최종 주체별 유통 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9.25%, 일반 청약자가 31.26%, 국내 기관이 45.39%, 해외 기관이 14.11%입니다. 해외 기관이 14.11%로 다른 청약 대비 많은 편이지만 기존 주주 비율은 매우 적은 9.25%입니다. 전체적인 규모도 매우 작기에 기존 주주의 상장을 매각 가능한 금액은 20억 원입니다. 사실상 없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인스피언의 상장을 매각 가능한 주주들을 살펴보면 1명의 개인과 5명의 직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스피언의 소액 주주는 5명의 직원이 전부입니다. 기존 주주들의 추정 취득 단가를 알아보면 주당 31.25원으로 공모가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매각할 수 있는 주식 자체가 거의 없기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장 이후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피어는 상장 후 1개월, 2개월, 3개월 뒤까지 늘어나는 물량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6개월 이후 본격적으로 유통 가능 주식이 증가하기에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스피어는 임직원분들에게 부여된 주식 매 선택권 스톡 옵션이 있습니다. 공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2026년 2월 6일부터 행사가 가능하기에 현재로서는 없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장 이후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 우선주는 없습니다. 인스피어 내 상장일 유통 물량을 이전 상장 종목들과 비교해보면 레뷰 코퍼레이션,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보다 조금 더 많고 시큐레터, 빅텐츠보다는 조금 적은 유통 물량입니다. 이어서 YJ링크의 주체별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J링크의 최종 주체별 유통 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는 없고 일반 청약자 25.14%, 국내 기관 65.8%, 해외 기관이 9.05%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해외 기관이 9.05%로 조금 많은 편이지만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가 없습니다. YJ링크의 상장 이후 유통 가능 물량을 살펴보면 상장일 1개월 뒤 유통 가능한 물량이 8.49%, 121만 주가 늘어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주주들의 취득 단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는 없지만 작년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단가도 7,056원에서 8,684원으로 공모가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2022년 투자한 투자자의 단가는 4,761원입니다. YJ링크는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 매 선택권 스톡 옵션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장 이후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우선주 전환사채도 없습니다. YJ링크의 최종 상장일 유통 물량을 이전 상장 종목들과 비교해보면 전진건설 로봇 K3i보다 조금 더 많고 라메디텍, 현대임스보다 조금 작은 유통 물량입니다. 2023년 6월 말 이후 상장 종목 유통 물량과 비교해보면 해당 기간 평균 상장일 유통 금액이 388억 원인 것을 감안할 때 인스피어 내 상장일 유통 물량은 적고 YJ링크는 평균보다 아주 조금 많은 편입니다. 최근인 2024년 5월 이후 상장 종목 유통 물량과 비교해보면 인스피어는 TD스팜 다음 두 번째로 유통 물량이 작고 YJ링크는 보통인 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종목의 상장일 주가 범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피어는 상장일 공모가 12,000원이 기준 가격이 되고 상한가 400%는 48,000원, 하한가 60%는 7,200원입니다. YJ링크도 공모가가 12,000원으로 동일하기에 상한가, 하한가 범위는 똑같습니다. 청약하신 분들을 위해 최상의 결과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청약이 이어지기에 증권사를 기억하시기 쉽지 않습니다. 인스피어는 한국투자증권, YJ링크는 KB증권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한국투자증권과 KB증권은 모두 대형 증권사이기에 상장일 별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미리 로그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 모두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인스피어를 비례 청약하신 분들은 36.36%는 상승한 16,363원은 되어야 이익이 발생합니다. YJ링크에 비례 청약을 하신 분들은 30.21%가 상승한 15,625원이 돼야 수익이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스피어과 YJ링크는 모두 환매 청구권이 없습니다. 환매 청구권이 없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종목 모두 규모가 아주 큰 편이 아니기에 각각 단독 상장으로 진행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수급이 분산되는 동시상장으로 진행되는 점이 큰 단점입니다. 10월 16일 수요일 상장한 셀비오는 상장 1차 상한가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상장의 분위기는 더욱 좋아졌지만 만약 상한가가 유지된 상태에서 마무리가 될 경우 금요일 수급에 분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셀비온이 금요일 상장하는 종목들에게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 동시상장은 8월 20 화요일 상장한 넥스트 바이오메디컬과 K3i입니다. K3i의 상장 유통 물량은 평균보다 조금 많았고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은 매우 컸습니다. 동시상장일 두 종목 모두 공모가보다 크게 하락하며 마무리가 되었지만 초반 움직임은 서로 달랐습니다. 초반 그나마 규모가 작았던 K3i가 공모가 위로 시작을 하였고 규모가 컸던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은 하락하며 시작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조금의 시간이 흐르자
K3I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며 마감을 하였고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은 몇 번 반등하며 공모가 위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전 동시상장은 2월 23일 진행된 E8와 코셈의 동시상장입니다. 코셈은 상장 유통 물량이 작았고 E8는 조금 많은 편이었습니다. 두 종목의 동시상장일도 규모가 작았던 코셈이 훨씬 높게 시작을 하고 규모가 컸던 E8는 낮게 시작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코셈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시작하였고 E8는 여러 번 반등하며 고점을 기록한 이후 하락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같은 모습일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상장은 이처럼 수급 이동에 민감합니다. 규모가 작은 인스피어는 고점이 높게 시작하고 YJ링크는 낮게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인스피어의 고점이 높게 시작을 한다면 개장 이후 인스피어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YJ링크는 한번 반등한 이후 하락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종목 모두 처약하신 분들이라면 인스피어를 먼저 대응하고 다음에 YJ링크를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장일은 전일 미국 지수, 테마주 형성 등에 따라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상장일 진행되는 라이브를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해온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집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